새가 울었다. 밤새 울음이 멈추지 않았다. 아이가 귀를 틀어막았다. 불이 나요. 오늘 밤에. 목수는 믿지 않았다. 다음 날 마을이 타올랐다. 사람들이 아이를 가리켰다. 저 아이가 불렀다. 아이는 숲에서 온 아이였다. 부모도 이름도 없었다. 목수는 알고 있었다. 그 아이가 누구를 닮았는지. 그래서 더 무서웠다. 그래서 더 놓을 수가 없었다. 목수 박돌새가 아이를 처음 본 건 해가 완전히 기울기 직전이었습니다. 장터를 다녀오는 산길이었습니다. 늦가을 소나무 숲은 바람이 차고 빛이 낮게 깔렸습니다. 돌쇠는 지게를 지고 익숙한 산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그는 원래 빠른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말도 없고 서두름도 없는 돌처럼 묵직한 걸음으로 산을 오르내리는 사람이었습니다. 왼쪽 뺨에서 턱 아래까지 이어진 화상 흉터가 그를 더 과묵하게 보이게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 흉터에 대해 묻지 않았습니다. 한번 물었다가 무섭게 쏘아보는 눈빛을 받은 뒤로는 아이는 소나무 뿌리 사이에 있었습니다. 웅크린 것도 아니고 누운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앉아 있었습니다. 맨발이었고 옷은 해져 있었습니다. 5살쯤 되어 보이는 사내 아이였는데 울지 않았습니다. 고개를 위로 들고 하늘 어딘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마치 소리를 듣는 것처럼 귀를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돌쇠는 멈췄습니다. 어디서 왔냐? 대답이 없었습니다. 부모는 역시 없었습니다. 돌쇠는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사람의 흔적이 없었습니다. 이 깊은 산길에 아이 혼자 앉아 있다는 게 이상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한 것은 아이의 눈이었습니다. 무섭지 않다는 눈, 슬프지도 않다는 눈, 그냥 무언가를 듣고 있다는 그 고요한 눈이 돌쇠를 붙잡았습니다. 해가 더 기울었습니다. 돌쇠는 지게를 내려놓고 아이 앞에 쪼그려 앉았습니다. 이름이 뭐냐? 아이가 처음으로 그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몰라요. 돌쇠는 일어섰습니다. 지게를 다시 졌습니다. 따라와. 그렇게 아이가 생겼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아이는 말이 없었습니다. 돌쇠 뒤를 따르면서도 발소리가 거의 나지 않았습니다. 맨발인데도 산돌 위를 걷는 소리가 나지 않았습니다. 돌쇠는 한 번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아이는 거기 있었습니다. 눈을 깜빡이며 따라오고 있었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밥을 내밀었더니 처음엔 먹지 않았습니다. 이틀이 지나서야 겨우 수저를 들었습니다. 돌쇠는 아이의 이름을 지어야 했습니다. 이름 짓는 것에 능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한참을 생각하다가 그냥 소리라고 했습니다. 아이가 처음으로 반응한 것이 바람소리였고 새소리였기 때문이었습니다. 누군가 부르면 대답도 없고 눈도 맞추지 않던 아이가 처마 위에서 새 한 마리가 울자 번쩍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때 돌쇠는 생각했습니다. 이 아이한테는 소리가 전부구나. 그런데 그것이 이상하게 느껴지기 시작한 건 보름이 지난 어느 새벽이었습니다. 자정이 넘은 시각, 소리가 이불을 걷어차고 앉았습니다. 방 안이 어두웠습니다. 돌쇠는 잠결에 눈을 떴습니다. 소리가 귀를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왜? 새들이 이상해요. 뭐가? 전부 같은 방향으로 날아요. 소리가 달라요. 도망치는 것 같아요. 돌쇠는 귀를 기울였습니다. 어딘가 멀리서 새 울음이 들렸습니다.
그에게는 그냥 새소리였습니다. 자거라. 아이는 누웠지만 잠들지 못했습니다. 이틀 뒤 마을 창고에서 불이 났습니다. 집단이 마른데 불씨가 튀어 창고 하나가 다 탔습니다.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겨울 식량 일부가 재가 되었습니다. 돌쇠는 그 소식을 들으면서 소리가 그 새벽에 했던 말을 떠올렸습니다. 그는 아이를 다시 보았습니다. 소리는 마당 끝에서 먼 산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등이 작고 좁았습니다. 돌쇠는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냥 돌아서서 일을 계속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이후로 그는 새소리가 들리면 자꾸 소리 쪽을 보게 되었습니다. 마을에서 소문이 퍼지는 데는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우물가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목수가 숲에서 아이를 데려왔다. 이름도 없는 아이다. 말을 잘 안 한다. 눈이 이상하다. 처음에는 가벼운 이야기였습니다. 그러다 창고 화재 이야기가 섞이면서 말에 무게가 붙기 시작했습니다. 그 아이가 들어오고 나서 창고에 불이 났잖아. 그야 우연이겠지. 근데 또 이상한 게 있어. 그 아이 전날 밤에 뭐라고 했다더라. 새가 이상하다고. 사람들은 반반으로 나뉘었습니다. 용하다는 쪽과 불길하다는 쪽으로. 그 경계가 한쪽으로 완전히 기울어진 것은 실종된 아이를 찾은 일 때문이었습니다. 마을 동쪽 이옥순 아주머니의 아들 서기가 산에 나무하러 갔다가 사흘이 지나도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마을 남자들이 산을 샅샅이 뒤졌지만 이틀이 지나도록 아무것도 못 찾았습니다. 그날 저녁 소리가 돌쇠의 소매를 잡아당겼습니다. 저기, 소리가 가리킨 건 북쪽 산자락이었습니다. 이미 뒤진 곳이었습니다. 거기는 다 봤다. 더 안쪽이요. 새들이 그쪽만 안 울어요. 새가 안 울면? 거기만 조용하다는 건 거기 사람 냄새가 있다는 거예요. 새들이 피한 거예요. 돌쇠는 한참 소리를 보았습니다. 다음 날 새벽 그는 혼자 그 안쪽으로 들어갔습니다. 바위 틈 좁은 골짜기에서 서기를 찾았습니다. 발목이 바위에 끼어 사흘을 버텨온 아이였습니다. 살아 있었습니다. 마을은 뒤집혔습니다. 어떻게 찾았냐는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돌쇠는 직감이라고 했지만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목수집 그 아이가 알려줬다는 것을. 그날부터 소리를 바라보는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신기하다는 눈, 그리고 두렵다는 눈. 마을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었습니다. 신기한 일이 생겼을 때 그것을 신의 뜻으로 받아들이는 사람과 그것을 불길한 조짐으로 받아들이는 사람. 대부분의 경우 두 번째 쪽이 더 목소리가 컸습니다. 소리에 대한 이야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이를 찾은 것은 좋은 일이었지만 그 방법이 문제였습니다. 새소리를 읽는다는 것, 사람이 닿지 않는 정보를 먼저 안다는 것. 그게 사람들을 불편하게 만들었습니다. 불편함은 쉽게 두려움이 되고 두려움은 쉽게 분노가 됩니다. 소리는 그것을 몸으로 먼저 알았습니다. 어느 날 물을 길러 우물에 갔다가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골목 어귀에서 마을 아이 셋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욕이었습니다. 귀신이라고, 재앙둥이라고. 그러다 하나가 돌멩이를 들었습니다. 크지 않은 돌이었지만 소리의 어깨에 맞았습니다. 소리는 울지 않았습니다. 물동이를 내려놓지도 않았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그냥 걸었습니다.
집에 돌아와 물동이를 내려놓고 방 안으로 들어가 이불을 덮었습니다. 돌쇠가 어깨에 멍을 발견한 것은 저녁 밥을 먹다가였습니다. 누가 그랬냐? 아무도요. 아무도가 어떻게 멍을 내냐? 소리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돌쇠는 밥상을 밀어두고 마을로 내려갔습니다. 아무 집에도 가지 않았습니다. 골목 어귀에 서서 한참을 바라보다가 돌아왔습니다. 그날 밤 그는 오랫동안 잠들지 못했습니다. 이불 속에서 소리가 조용히 떨고 있었습니다. 아프거나 무서운 게 아니라 새벽 내내 어딘가에서 울리는 소리를 억지로 버티는 것처럼. 돌쇠는 옆에 앉았습니다. 소리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순간 돌쇠는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촛불빛 아래서 소리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눈이 크고 입술이 얇고 귀를 기울일 때 고개를 왼쪽으로 기울이는 그 버릇. 그 얼굴이 누군가를 닮아 있었습니다. 20년 전에 불 속에서 잃어버린 그의 어린 동생을. 돌쇠는 그날 밤 잠들지 못했습니다. 소리는 결국 새벽에 잠이 들었지만 돌쇠는 불을 켜놓은 채 앉아 있었습니다. 그 아이의 얼굴이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닮았다는 것, 눈빛, 귀 기울이는 자세, 말수가 적지만 듣는 게 많다는 것, 전부가 닮아 있었습니다. 그는 20년 전 일을 다시 꺼냈습니다. 꺼내고 싶지 않았지만 소리의 얼굴이 강제로 꺼내게 만들었습니다. 그가 15살이던 해 겨울, 마을에 불이 났습니다. 거센 바람이 불던 밤이었고 불은 순식간에 번졌습니다. 사람들이 뛰어나왔습니다. 돌쇠도 뛰었습니다. 어머니를 불렀고 동생을 불렀습니다. 어머니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동생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연기가 차 있었습니다. 집안에서 동생의 기침 소리가 들렸습니다. 돌쇠는 문고리를 잡았습니다. 손이 뜨거웠습니다. 불길이 문 안쪽까지 번져 있었습니다. 그는 무서웠습니다. 손을 놓았습니다. 도망쳤습니다. 그 이후로 동생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돌쇠가 마을을 떠난 것은 그 이듬해였습니다. 어머니도 이미 연기를 마셔 다음 해 봄을 넘기지 못했습니다. 그는 흉터 하나만 가지고 이 마을에 흘러들어왔습니다. 혼자 살면서 일만 하면 그 기억이 조금이라도 눌릴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소리가 왔습니다. 그 얼굴로, 그 눈빛으로. 돌쇠는 손을 내려다보았습니다. 화상 흉터가 아직도 손가락 사이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날 문고리를 잡았다가 놓았던 그 손. 새벽 내내 그 손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돌쇠는 소리에게 예전처럼 대했습니다. 밥을 차리고 나무 깎는 것을 말이 없이 옆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자꾸 흔들렸습니다. 소리가 동생과 닮았다는 생각이 뇌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소리가 말했습니다. 아저씨, 나 마을에 내려가도 돼요? 심부름 있냐? 아니요. 그냥 가보고 싶어요. 돌쇠는 잠깐 생각했습니다. 따라와. 둘이 같이 마을에 내려갔습니다. 소리는 처음으로 마을 안쪽으로 들어갔습니다. 사람들이 시선을 주었습니다. 친절하지 않은 시선이었지만 돌을 던지지는 않았습니다. 우물가를 지나는데 이씨 성의 만덕 할매가 소리를 불렀습니다. 마을 구슬할 때마다 불리는 나이 많은 무당 할미였습니다. 아이야, 잠깐 와봐라. 소리가 돌쇠를 올려다보았습니다.
돌쇠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미가 소리를 찬찬히 바라보았습니다. 새소리 듣는다는 게 사실이냐? 네. 무서운 소리 들릴 때는 어떻게 되냐? 소리가 잠깐 생각하다 말했습니다. 귀가 울려요. 가슴이 무거워지고요. 뭔가 잘못됐다는 게 느껴지는데 어딘지 모르니까 더 무서워요. 할미가 오래 소리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돌쇠를 보았습니다. 이 아이 씨인 게 아니요. 타고난 거요. 아주 오래전부터 이런 아이들이 있었소. 새들이 느끼는 걸 같이 느끼는 아이들. 이 아이가 불을 부른 게 아니라 불이 올 때 먼저 아는 거요. 돌쇠는 말없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목수 양반. 할미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이 아이가 누굴 닮았는지 당신은 알고 있지요? 돌쇠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할미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소리에 머리를 한번 쓸어주고 일어났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산길에서 두 사람은 말이 없었습니다. 소리가 먼저 말했습니다. 아저씨, 저 누굴 닮았어요? 돌쇠는 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모른다. 짧은 대답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대답이 거짓이라는 걸 소리는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초겨울이 왔습니다. 소리가 돌쇠의 집에 온 지 2달이 지났습니다. 마을은 겉으로는 조용했지만 소리에 대한 불안은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서로 낮은 목소리로 이야기했습니다. 2번째 화재 이야기, 실종 아이 이야기, 그리고 새소리를 읽는다는 이야기. 그 이야기들이 차곡차곡 쌓이면서 마을에는 하나의 결론이 형성되고 있었습니다. 저 아이는 마을에 있으면 안 된다. 이장 노인이 돌쇠를 찾아온 것은 첫눈이 내린 날 아침이었습니다. 이번에는 3명이 아니었습니다. 5명이었습니다. 이장 노인, 불탄 집의 최가, 마리, 센 유서방, 그리고 처음 보는 얼굴 2명. 돌쇠가 문을 열었습니다. 목수 양반. 이번엔 진심으로 하는 말이야. 이장이 말했습니다. 그 아이를 내보내야 해. 마을 의견이야. 다수가 그렇게 원해. 겨울 지나기 전에 다른 데로 보내라고. 아이를 어디로 보내란 말이요. 그건 목수가 알아서 할 일이고 고아원이든 다른 마을이든 어쨌든 여기는 안 돼. 돌쇠가 말했습니다. 안 돼요. 이장의 눈빛이 굳어졌습니다. 목수 양반, 무리하지 마. 마을 사람들이 진심으로 원하지 않는 거야. 이런 상황에서 혼자 버티면 당신도 힘들어져. 알지? 위협이 담긴 말이었습니다. 알고 있소. 돌쇠는 문을 닫았습니다. 집 안에 들어오자 소리가 한 구석에 서 있었습니다. 들었을 것입니다. 전부 다 들었을 것입니다. 아이의 표정은 없었습니다. 눈물도 없었습니다. 그냥 서 있었습니다. 돌쇠는 잠시 소리를 보았습니다. 그 얼굴이 또 보였습니다. 20년 전 불 속에서 기침하며 서 있던 그 작은 얼굴이. 그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나가지 않아도 된다. 소리가 눈을 깜빡였습니다. 아저씨가 보낼 거예요? 아니다. 그 말이 나오고 나서야 돌쇠는 자신이 어느 쪽을 선택했는지 알았습니다. 마을의 압박은 계속되었습니다. 장터에서 돌쇠가 물건을 사려 하면 값을 올렸습니다. 일거리가 끊겼습니다. 누군가 밤에 집 앞에 돌을 던졌습니다. 작은 것들이었지만 쌓이면 무거웠습니다. 돌쇠는 버텼습니다. 소리는 그것을 알았습니다. 어느 날 소리가 말했습니다. 아저씨,
나 때문에 힘들잖아요. 아니다. 아저씨 일거리도 없어졌잖아요. 생기겠지. 나 보내도 돼요. 진짜로. 돌쇠가 손에 들고 있던 끌을 내려놓았습니다. 천천히 소리를 보았습니다. 누가 가라고 하더냐? 아무도요. 그럼 됐다. 소리는 입술을 꾹 다물었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은 얼굴이었습니다. 하지만 울지 않았습니다. 돌쇠는 다시 끌을 들었습니다. 그날 밤 잠들기 전 소리가 말했습니다. 아저씨는 왜 나를 데려왔어요? 돌쇠는 천장을 보았습니다. 왜 데려왔을까? 그는 그 이유를 정확히 알지 못했습니다. 처음엔 그냥 두고 가기 뭐해서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알고 있었습니다. 아이의 눈빛이 동생을 닮아서였다는 것을, 그래서 발이 멈췄다는 것을. 하지만 그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소리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아저씨, 왜? 저기요. 지금 새들이 또 이상해요. 돌쇠가 몸을 일으켰습니다. 얼마나? 지금까지 중에 제일 커요. 돌쇠가 옷을 걸치는 동안 소리는 귀를 기울였습니다. 어느 방향이냐? 마을이요. 근데 이번엔 한 곳이 아니에요. 여러 곳이요. 여러 곳? 새들이 마을 한가운데를 피해서 날고 있어요. 그 안쪽에서 뭔가가 이상한 거예요. 돌쇠는 마당으로 나갔습니다. 바람이 세게 불었습니다. 하늘은 구름이 빠르게 지나갔고 달이 가렸다 나타났다 했습니다. 냄새를 맡았습니다. 연기였습니다. 희미했지만 확실했습니다. 소리, 집에 있어. 아저씨, 있어. 그는 뛰었습니다. 산길을 내려가며 냄새가 점점 짙어지는 걸 느꼈습니다. 마을 안쪽으로 내려서는 순간 그는 보았습니다. 마을 한가운데 이서방네 집에서 불길이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아직 크지 않았지만 바람이 사납게 불었습니다. 돌쇠가 고함을 질렀습니다. 불이야! 마을이 깨어났습니다. 사람들이 뛰쳐나왔습니다. 물동이를 들고 달려왔습니다. 하지만 바람이 문제였습니다. 사방으로 도는 바람이 불씨를 퍼뜨렸습니다. 결국 골목 안쪽 집 5채가 타올랐습니다. 불이 잡힌 건 새벽 직전이었습니다. 다행히 목숨을 잃은 사람은 없었지만 겨울 한복판에 집 잃은 가족이 생겼습니다. 잿더미 속에서 새벽이 밝았습니다. 사람들의 눈이 돌아갔습니다. 목수가 왜 여기 있어? 어떻게 알았어? 돌쇠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 아이가 또 알려준 거 아냐? 그 아이가 있으니까 불이 나는 거야. 아니면 그 아이가 있어서 더 일찍 안 거야? 2개의 목소리가 동시에 터졌습니다. 마을이 2쪽으로 갈라졌습니다. 그리고 그 한복판에서 유서방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 아이 당장 데려와. 오늘 이 자리에서 결판 내자고. 사람들이 돌쇠의 집 앞에 모였습니다. 10명이 넘었습니다. 새벽 찬바람 속에서 불에 그을린 얼굴로 서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집을 잃은 사람들의 분노는 뜨거웠고 그 분노가 향할 곳을 찾고 있었습니다. 돌쇠가 앞에 섰습니다. 소리는 집 안에 있었습니다. 문이 닫혀 있었습니다. 유서방이 말했습니다. 그 아이를 보자. 이번에도 미리 알았다면서. 그런데 왜 우리한테는 말 안 했어? 왜 목수한테만 말했어? 집이 타기 전에 마을 사람들한테도 알릴 수 있었잖아.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그건 날카로운 질문이었습니다.
돌쇠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 아이가 진짜 마을을 위한다면 왜 마을 사람들한테 먼저 알리지 않았냐고. 왜 목수한테만 알렸어? 이상하지 않아? 더 많은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때 집 문이 열렸습니다. 소리가 나왔습니다. 사람들이 조용해졌습니다. 소리는 유서방 앞에 서서 말했습니다. 저는 아저씨한테만 말했어요. 왜? 마을 사람들이 저를 무서워하니까요. 유서방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게 이유야? 그래서 집이 탄 거잖아. 소리는 눈을 내리깔지 않았습니다. 다음엔 말할게요. 다음엔? 다음에 또 불이 난다는 거야? 소리가 잠깐 멈췄다가 말했습니다. 모르겠어요. 하지만 들리면 말할게요. 짧고 조용한 말이었습니다. 누군가가 웃었습니다. 비웃음이었습니다. 하지만 다른 누군가는 침묵했습니다. 집을 잃은 최가가 오래 소리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뒤로 물러섰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것이 그날 가장 큰 변화였습니다. 사람들이 물러간 뒤 돌쇠는 소리를 집 안으로 데려왔습니다. 방에 앉아 한참을 말이 없었습니다. 소리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창호지 문 너머로 바람 소리가 들렸습니다. 새벽이 거의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돌쇠가 먼저 말했습니다. 무섭지 않았냐? 무서웠어요. 그런데 나왔냐? 아저씨가 혼자 거기 있었으니까요. 돌쇠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소리가 말을 이었습니다. 아저씨, 저한테 물어보고 싶은 거 있어요? 없다. 있잖아요. 알아요. 돌쇠는 창밖을 보았습니다. 너는 어디서 왔냐? 몰라요. 기억이 없어요. 기억이 전혀 없냐? 소리가 잠깐 눈을 내리깔았다가 말했습니다. 불기억은 있어요. 돌쇠가 굳었습니다. 불? 뜨거웠어요. 연기가 많았어요. 그리고 아무도 없었어요. 그 다음은 숲이었어요. 그게 다예요. 방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돌쇠는 손을 내려다보았습니다. 화상 흉터가 있는 손. 그 손이 천천히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불기억이 있다는 아이. 연기 속에서 혼자 남겨졌다는 아이. 숲에서 발견된 아이. 20년 전. 불 속에서 사라진 동생. 설마. 그 생각이 번개처럼 지나갔습니다. 말이 되지 않는 일이었습니다. 말이 되어서도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한번 들어온 생각은 나가지 않았습니다. 돌쇠는 일어났습니다. 창고로 갔습니다. 먼지 낀 나무 상자를 꺼냈습니다. 상자 안에는 오래된 종이 몇 장이 있었습니다. 낡고 구겨진 종이들이었습니다. 돌쇠는 떨리는 손으로 펼쳤습니다. 어린 시절 그린 그림들이었습니다. 서툴게 그린 집, 산, 그리고 불꽃. 그 옆에 이름 하나가 적혀 있었습니다. 돌쇠의 동생 이름이었습니다. 소희. 소리가 뒤에 와 있었습니다. 창고 문 앞에 서서 그것을 보았습니다. 그게 뭐예요? 돌쇠는 종이를 뒤집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다. 소리는 잠깐 서 있다가 말했습니다. 그 이름이요. 뭐가? 소희. 그거 어떤 이름이에요? 돌쇠의 손이 멈췄습니다. 내 동생 이름이다. 소리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돌쇠는 상자를 닫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소리가 다가와 종이를 보았습니다. 그 그림을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왜 불이 그려져 있어요? 그 동생한테 무슨 일이 있었어요? 돌쇠는 오랫동안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처음으로 그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마을이 탔다는 것, 동생이 나오지 못했다는 것, 자신이 문고리를 잡았다가 놓았다는 것, 도망쳤다는 것. 그 말들이 나오는 동안 그의 목소리가 흔들렸습니다. 20년간 아무에게도 하지 않았던 말들이 처음으로 공기 속으로 나왔습니다. 소리는 그것을 들었습니다. 끝까지 조용히 들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아저씨, 저는 아저씨 동생이 아니에요. 돌쇠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알아요. 제가 그 사람이 아닌 거. 근데요. 소리가 말을 이었습니다. 그래도 괜찮아요. 그 말이 방 안에 오래 머물렀습니다. 그래도 괜찮다는 말. 무엇이 괜찮다는 건지 소리는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설명할 필요가 없었을 겁니다. 돌쇠는 그 말의 뜻을 알았습니다. 아저씨가 동생인 줄 알고 데려온 것 같아도 그래도 괜찮다는 것. 그 이유로 옆에 있어도 괜찮다는 것. 이유가 무엇이든 지금 여기 있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것. 돌쇠는 오래 앉아 있었습니다. 소리가 말했습니다. 저 그 불 기억나는 거요. 연기 속에서요. 아무도 없었다고 했잖아요. 근데 한 가지는 있었어요. 뭐가? 새소리요. 창문 밖에서 새들이 엄청 울었어요. 도망쳐, 도망쳐 하는 것 같은 소리. 그래서 창문으로 나갔어요. 돌쇠가 굳었습니다. 창문으로? 네. 문은 잠겨 있었어요. 그 말이 끝나는 순간 돌쇠의 얼굴에서 피가 빠져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문이 잠겨 있었다는 말. 20년 전 그가 도망치면서 문고리를 놓았을 때 밖에서 걸쇠가 내려갔다는 것. 바람에 걸렸는지 자신이 당기면서 걸었는지 그는 그때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확인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소리는 말했습니다. 문이 잠겨 있었다고. 돌쇠는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소리는 그것을 보았습니다. 돌쇠의 얼굴이 무너지는 것을, 그 굳고 무뚝뚝한 사람이 처음으로 무너지는 것을. 아저씨, 대답이 없었습니다. 아저씨, 그거 아저씨 잘못이 아닌 것 같아요. 아니다. 문이 잠긴 건 내가 놓쳤을 수도 있어. 내가 도망치면서 잠갔을 수도 있어. 소리가 말했습니다. 그래도요. 뭐가? 그래도 15살이었잖아요. 불이 났잖아요. 무서웠잖아요. 돌쇠는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저도 무서우면 귀 막아요. 소리가 들려도 못 들은 척해요. 아저씨도 그랬던 거잖아요. 15살에. 방 안이 조용했습니다. 바람이 창호지 문을 흔들었습니다. 돌쇠는 눈을 감았습니다. 20년이었습니다. 20년 동안 들고 있던 것이었습니다. 그 무게가 처음으로 조금 흔들렸습니다. 무너진 게 아니었습니다. 그냥 조금 가벼워진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그는 눈을 떴습니다. 소리가 앞에 있었습니다. 작고 조용한 아이가. 고맙다. 소리가 고개를 기울였습니다. 뭐가요? 그냥 그것뿐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돌쇠는 마을로 내려갔습니다. 혼자였습니다. 소리는 집에 남겼습니다. 불탄 자리를 찾아갔습니다. 잿더미 위에 새벽 서리가 내려앉은 곳이었습니다. 집을 잃은 가족들이 그 앞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돌쇠가 최가 앞에 섰습니다. 집 짓는 거 도와드리겠소? 최가가 돌쇠를 보았습니다. 왜? 그냥이요. 최가는 한참 돌쇠를 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어서 다른 집들도 찾아갔습니다. 5가구에 같은 말을 했습니다. 자재는 내가 구하겠소. 품삯은 나중에 사정되면 받겠소. 이장 노인이 그것을 보았습니다. 목수 양반. 하실 말 있으면 나중에 하시오. 지금은 바쁘오. 이장은 잠시 서 있다가 돌아갔습니다. 그날 저녁 돌쇠가 집으로 돌아오니 소리가 밥을 차려놓고 있었습니다. 서툰 솜씨였지만 상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돌쇠는 앉아서 밥을 먹었습니다. 소리가 물었습니다. 마을에서 뭐 했어요? 일 맡았다. 불탄 집이요? 그래. 소리가 잠깐 뭔가를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저도 갈 수 있어요? 뭘 하려고? 모르겠어요. 그냥 있을게요. 돌쇠가 소리를 보았습니다. 내일 같이 가자. 소리가 마을에서 받아들여지기 시작한 건 그 이후였습니다. 한 번에 달라진 게 아니었습니다. 돌쇠가 불탄 집들을 짓는 동안 소리는 옆에서 자잘한 것들을 했습니다. 나무 조각을 나르고 끈을 닦고 물을 길어왔습니다. 아무도 시키지 않았습니다. 그냥 했습니다. 처음에는 사람들이 거리를 뒀습니다. 하지만 이틀째 되는 날 최가의 어린 딸이 소리에게 다가왔습니다. 너 뭐 하는 거야? 나무 나르는 거요. 나도 할게. 그렇게 됐습니다. 열흘이 지나는 동안 골목 아이들이 하나둘 소리 곁으로 왔습니다. 돌멩이를 던졌던 아이도 있었습니다. 그 아이는 아무 말 없이 나무 조각을 하나 들었습니다. 소리도 아무 말하지 않았습니다. 어른들이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유서방이 어느 날 소리에게 말했습니다. 새소리 들리면 이번엔 마을 사람들한테도 알려라. 네. 진짜 알려야 해. 네. 유서방은 뭔가 더 말하려다가 그냥 돌아섰습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사과도 아니었고 화해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봄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얼었던 땅이 풀리고 햇살이 산 아래까지 내려왔습니다. 돌쇠는 불탄 집들의 마지막 마무리를 끝냈습니다. 5채가 다시 지붕을 올렸습니다. 소리는 그 봄 나무 깎는 법을 배웠습니다. 작은 새를 하나 깎았습니다. 날개가 비틀리고 다리가 굵은 서툰 새였습니다. 하지만 뭔가를 보고 만든 것이 분명한 형태였습니다. 돌쇠가 그것을 창틀에 올려놓았습니다. 소리가 말했습니다. 왜 올려놔요? 예뻐서. 거짓말이잖아요. 못생겼잖아요. 누가 못생겼대? 소리가 웃었습니다. 처음으로 웃는 것을 돌쇠가 보았습니다. 소리가 웃는다는 걸 처음 알았습니다. 그날 저녁 돌쇠가 창고에서 나무 한 조각을 가져왔습니다. 앉아서 깎기 시작했습니다. 소리가 옆에서 보았습니다. 한참이 지나서야 형태가 드러났습니다. 새였습니다. 날개를 반쯤 편 막 날아오르려는 새였습니다. 돌쇠가 소리 앞에 내밀었습니다. 소리가 두 손으로 받았습니다. 왜 줘요? 그냥. 소리는 그 새를 한참 들여다보았습니다. 날고 있는 것 같아요. 날려고 하는 거다. 아직은 못 난 거. 소리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저 같아요. 돌쇠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부정하지도 않았습니다. 어느 봄날 아침 소리가 말했습니다. 아저씨, 새소리 들려요. 돌쇠가 일어났습니다. 이제는 자연스러웠습니다. 어느 방향? 마을 북쪽이요. 근데
이번엔 위험한 소리가 아니에요. 그럼 뭔데? 소리가 잠깐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모여드는 소리요. 봄이라 그런 것 같아요. 돌쇠가 긴장을 풀었습니다. 소리가 웃었습니다. 겁먹었어요? 아니다. 거짓말이잖아요. 돌쇠가 일어나서 아궁이에 불을 붙였습니다. 두 사람이 아침을 먹는 동안 바깥에서 새소리가 들렸습니다. 평화로운 소리였습니다. 먹이를 찾는 소리, 서로 부르는 소리. 소리는 귀를 막지 않았습니다. 그냥 들었습니다. 이런 소리는 괜찮아요. 그래. 위험한 소리만 무서웠던 거지. 새소리 자체는 싫지 않아요. 돌쇠는 밥을 먹으면서 말했습니다. 다행이다. 아저씨도 이제 새소리 들려요? 조금. 어떤 소리요? 돌쇠가 잠깐 귀를 기울였습니다. 모르겠다. 그냥 새소리. 소리가 웃었습니다. 저도 처음엔 그랬어요. 그냥 새소리였어요. 여름이 시작될 무렵이었습니다. 마을에서 이장 노인이 돌쇠를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혼자였습니다. 패를 지어온 게 아니라 혼자 조용히 왔습니다. 목수 양반. 오셨소? 마을 공사 하나 맡아줘야겠어. 창고를 새로 짓는데. 돌쇠는 잠깐 보다가 말했습니다. 언제요? 다음 달부터 하겠소. 이장이 돌아서려다 멈췄습니다. 소리가 마당에서 나무를 깎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한참 보다가 말했습니다. 저 아이 손재주가 있군. 그렇소. 잘 키워. 그 말뿐이었습니다. 이장이 돌아간 뒤 소리가 돌쇠를 올려다보았습니다. 뭐래요? 일 생겼다고. 좋은 거예요? 그래. 소리가 다시 나무를 깎기 시작했습니다. 돌쇠는 그것을 보면서 문득 생각했습니다. 이 아이는 앞으로 어떻게 살까? 새소리를 들으면서 그 소리를 두려워하면서 하지만 또 그 소리 덕에 사람을 살리면서 그렇게 살아갈 것입니다. 자신이 20년 동안 못했던 일을 이 아이는 해나갈 것입니다. 믿어달라고 하지 않아도 믿어주는 사람이 곁에 있다면 그의 여름 마을에는 큰 불이 나지 않았습니다. 한번 소리가 새벽에 돌쇠를 흔들었습니다. 이번에는 소리도 같이 마을로 뛰었습니다. 우물가 옆 창고에서 막 불씨가 번지려던 참이었습니다. 초기에 잡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모였을 때 이번에는 아무도 소리를 향해 손가락을 겨누지 않았습니다. 최가가 소리 옆에 서서 같이 물동이를 날랐습니다. 유서방이 말했습니다. 잘했다. 소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귀 끝이 붉어졌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새벽 산길, 두 사람이 나란히 걸었습니다. 하늘에 별이 많았습니다. 바람이 없었습니다. 새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소리가 말했습니다. 조용하다? 그래. 새들이 안 울어요. 응. 좋다. 돌쇠가 그 옆을 걸었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소리가 먼저 방으로 들어가려다 멈췄습니다. 돌아서서 돌쇠를 보았습니다. 아저씨. 왜? 저요. 그래. 여기 있어도 돼요? 돌쇠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들어와. 소리가 들어갔습니다. 창틀 위에 2개의 새가 놓여 있었습니다. 소리가 깎은 서툰 새 하나, 돌쇠가 깎은 날개 편 새 하나. 나란히. 바람도 없는 새벽 2개의 새는 그냥 거기 있었습니다. 여전히 그리고 조용히.
새들은 오늘도 살아 있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